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조건부로 식량 항만 병원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자원 식량 교환 시범 사업과 보건의료 식수위 위생 지원 등은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조건 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부분 면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 관계 정상화 논의가 기로에 선 일본에 대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10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 위한 항만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 이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용산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같은 북한의 광물, 모래, 히토리와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일명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다면서도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절 경축사지만 일본에게 자유가치 연대를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재차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전과사범의 경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15일 당원 및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상을 소개했다.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설명이지만 강경 지지자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당원들이 당이 뭘 하는지 전부 언론을 통해 보는데 언론은 게이트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거나 살짝 다른 내용을 붙여 통과시킨다며 국민들이 당과 소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만들면 된다. 이를 통해 당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원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하자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하지만 당대표가 되면 플랫폼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은 여전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쌍방울그룹 관련 변호사비 대납 관련 사건, 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이재명 후보는 당원 청원제도, 당원 투표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이 같은 구상이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의 개정도 이재명 의원의 열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이 청원 게시판을 통해 불을 붙이지 않았느냐며 종합적이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당원 투표에 맡기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다. 지난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민노총을 겨냥해 민노총은 변질된 정치 집단이라면서 한미동맹 해체, 한미전쟁 연습 중단, 미국 반대, 사드 반대, 이석기 사면 복권과 같은 것이 민주노총 주최 광복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나온 구호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은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그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정치 집단이다. 정치 구호를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거대한 부패 정치 세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번 대회뿐 아니라 1995년 창립선언문, 기본과제에도 정치 세력화 실현과 같은 정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온갖 권리를 누리며 서울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폐악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냐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민주주의와 노동자는 없다. 노동자 인권을 말하지 않고 북한 인권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민노총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세계 자유시민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혐오할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 중 하나가 불법에 단호히 대응하는 엄중한 법 집행이다. 그것이 일반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보장하고 부정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불법은 엄하게 다스려 지난 5년 무너진 국가기강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지난 13일 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최 측은 집회에서 북한의 노동단체가 보낸 연대사도 읽어 파장이 일었다. 민노총 위원장은 다음 주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현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의 노동조직이 보내온 연대사를 낭독했다. 여당은 이 같은 민노총의 행태를 정치 집회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노총은 시대착오적 정치 투쟁을 멈추고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며 가히 시대착오적이며 2022년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어 동료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며 낡은 이념의 정치 투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의 슈퍼갑으로 변질된 민노총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국민 밉상이 되었다면서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는 그야말로 국민 민폐였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선동 집회를 보는 듯했다. 대놓고 정치선동을 하며 체제 전복을 추구하는 권력 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라면서 민노총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청년들이 산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4.4로 전주 84.6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5월 2일 조사 이후 14주 연속 하락세로 2019년 7월 83.2로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서울 5개 권역 중 매매 수급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마포 은평 서대문이 있는 서북권으로 전주 78.0에서 이번 주 77.7로 하락했다. 또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도 91.6에서 90.7로 떨어졌다. 용산 종로 중구 도심권만 83.2로 전주와 동일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90.1로 전주 90.5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9년 11월 9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1월 말 100.1 이후 줄곧 100 아래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이 87.5에서 87.2로 0.3포인트 하락했고 지방은 93.3에서 92.8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월 거래량은 올해만 역대 최저치를 2번이나 경신했다. 서울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 기준 516건으로 이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2월 815건보다 감소했다. 마포 성동구에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홈플러스가 지난 6월 말 출시한 한 마리 6,990원짜리 프라이드 치킨 열풍이 심상치 않다. 출시 한 달여 만에 32만 마리, 1분에 5마리꼴로 팔렸고 전국 점포는 치킨을 사기 위해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홈플러스 프라이드 치킨 출시 이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작년 취임한 이재훈 홈플러스 대표가 이전에 KFC 코리아 대표를 지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치킨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만들었다는 글이 확산했다. 기업들이 외부 업체를 고용해 진행하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착각할 법 하지만 아니다. 홈플러스는 당당 치킨 출시 초기에 흔한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았다. 당당 치킨을 맛본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에 추천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프랜차이즈 치킨값이 배달료까지 합해 2만에서 3만 원인 시대의 3분의 1 가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인기 요인이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자극적이지 않고 바삭하다.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사 먹을 만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전형적인 광고성 기사라고 본다.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신문, 텔레비전 뉴스에서 빨아주고 있다. 얼마 전에 한 번 사 먹어봤더니 정말 너무 맛이 없어 다리와 날개 부분만 먹고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닭다리 2개, 날개 2개에 6,990원짜리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치면 엄청 비싼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전력 상반기 영업 손실액이 14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싸게 사온 전기를 싸게 팔 수밖에 없어 팔수록 적자인 구조가 이어지면서 반기 손실액이 한전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지경까지 왔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액은 31조 9,921억 원, 영업비용은 46조 2,954억 원으로 영업손실액은 14조 3,033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1,873억 원이던 영업손실액이 1년 만에 14조 1,160억 원 늘었다. 손실 규모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전기 요금 상승 요인을 실제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 발전에 주로 쓰이는 LNG의 상반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2.7%, 유연탄은 221.7% 상승했다. 두바이유는 지난 12일 기준 1배럴당 96.48달러로 전년 70.42달러보다 37% 올랐다. 지난 3월에는 122.53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나라로 꼽히는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 대비 주택용은 61%, 산업용은 88% 수준의 가격대를 보였다. 해외 전기요금과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있을 때마다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68.5% 올렸다. 그리고 독일은 43.4%, 영국 33.7%, 이탈리아 55%, 일본도 32.3%로 전기요금을 잇따라 인상 조정했다. 반면 우리나라 인상률은 5% 수준이다.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활성화 등 기후 대응에 48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배터리 업체의 속내가 복잡하다. 배터리 등 전기차 주요 부품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미국의 속내가 읽힌다는 점은 국내 업계의 호재로 인식되나 주요 광물에 한해서까지 원산지에 제한을 두면서다. 15일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10년간 약 7,400억 달러를 조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한화 482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하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뒀다. 해당 법안에는 2032년까지 10년간 중저소득층 대상으로 중고 전기차 또는 신차 구입 시 세액 공제를 각각 4,000달러, 7,500달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자동차 부품의 일정 부분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두어 당초에는 북미 생산을 미리 준비해둔 국내 배터리사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들이 나왔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보다 세부적인 조건들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인플레 감축법은 단순히 미국에서 제조되는 배터리라는 조건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품과 주요 광물의 산지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다. 단 전기차 배터리 쓰이는 주요 광물에 대해 또 배터리 부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각각 3,750달러씩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 예를 들어 주요 광물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광물 원료의 비율 또는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광물 원료의 비율이 2023년까지 40%를 충족해야 한다. 이후 1년마다 10%씩 상향해 2027년 이후 차량은 80% 요건을 맞춰야 한다. 또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품이 북미 지역에서 조립 혹은 제조돼야 하는데 2023년까지 총 가치의 50%, 2024에서 2025년 60%, 2029년 100%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요건이 알려지면서 현지 언론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우려를 미 무역대표부에 전달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나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법 본격 시행 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 우리 업계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의 구체적 시행연도뿐 아니라 시행일자, 요구 비율은 세부 부품별로 적용이 되는지, 부품 총 합계에 대해 적용이 되는지 여부 등 따져봐야 할 변수도 아직 많다는 설명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지, 아니면 중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으면 괜찮은지에 따라 업계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며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단순히 한국 배터리 업체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미분양 경고 등이 켜졌다. 확산 속도마저 심상치 않다. 순위 내 청약 마감 단지를 찾기 힘든 데다 한 곳에서 미계약 물량이 수백 개씩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유치 효과로 집값 상승이 컸던 평택의 경우 하루에만 미분양 아파트가 1,000가구 이상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매수 심리 급냉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건설업계의 혹한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이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경우 실적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금에 따르면 대구 빌리브루센트의 경우 지난 9에서 10일 진행한 순위 내 청약 229가구 모집에 30명만 접수했다. 특히 전 주택형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분양된 여수 한국아델리움 프라하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의 분양 물량은 182가구였지만 이틀간의 청약 진행 결과 접수는 52건에 불과했다. 미분양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부동산 매매 시장처럼 분양시장에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하반기 주택 미분양은 상반기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지난해 분양과 사전 청약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과 다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미분양 소진을 위해 할인 분양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일부 타입을 대상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최대 15%의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최대한 빨리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려고 일부 사업자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할인 분양은 사실 초기 분양자 불만 등으로 최대한 지양되는데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건 사업자가 향후 매수 심리가 더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12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매수 신고는 516건에 불과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았지만 매수 심리 위축 등을 고려하면 올해 2월 815건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확산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경영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 부담과 함께 수주 감소로 건설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미분양이 실적 악화로 이어질까봐 걱정이라며 아무리 보수적으로 경영한다고 해도 회사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본 대책 마련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온도차는 다소 나타난다. 서울시가 기존 지하 반지하 건축물에 대해 10에서 20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을 발표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정부의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법의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무 규정을 넣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따져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며 서울시 대책의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에 활용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파악하는 등 당장 필요한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반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엘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불라 CEO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해서 매우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으나 건강 상태는 매우 좋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 미국 등 각국 정부로부터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화이자는 2차까지 맞으면 접종이 완료되지만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에게 2차 부스터샷, 즉 4차 접종까지 허용돼 있다. 불라 CEO는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을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미국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를 위한 길을 열려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 목표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굳건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는 공통의 안보와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과 여성 권익 옹호, 기후변화 대응,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영내 안보와 안정 증진,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년 전 골프에 입문했던 직장인은 140만 원에 구입했던 테일러메이드사의 골프채를 최근 50만 원에 매물로 내놨다. 지난달 주말 라운딩 후 과도한 비용으로 더 이상 골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린피 카트비 9만 원 포함 29만 원에 캐디피 15만 원 총 44만 원을 지출하고 보니 자신의 부담 능력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골프장 내 식음료 비용으로 5만 원, 내기 골프로 3만 원이 더 들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활황을 보였던 골프 시장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골프 인구 급증의 배경이었던 20대와 30대 청년들이 골프를 접고 이탈하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어서다. 안 그래도 비쌌던 골프 이용료와 각종 용품, 의류 가격의 부담을 느낀 젊은층 골퍼들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나 홀로 코로나 호황을 맞았던 국내 골프 산업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극이 벌어졌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한밤중에 20대 남성이 차로 납치됐다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남성 4명이 20대 남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치된 피해자는 차가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이동 중일 때 뛰어내려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남성 4명 중 차에 타지 않았던 1명을 현장 인근에서 붙잡았다. 이 납치 용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채무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도주한 나머지 3명도 추적하고 있다. 광복절 새벽 대구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벌인 폭주족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대구 지역 주요 도로에서 신호위반 및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A군 등 7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오토바이 3대를 압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들은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초반 연령대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집결 장소를 파악 후 대구와 부산, 경남 창원 등지에서 자동차 100여 대, 오토바이 30여 대를 몰고 대구 주요 지점에 산발적으로 집결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개된 영상에는 이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신호를 무시하며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듯 태극기를 휘두르며 그 앞을 요란하게 지나가거나 막아선 경찰차 사이로 달아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한 승객이 부모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승객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인계돼 수사 중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40대 남성이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부모가 있는 좌석으로 이동해 폭언을 퍼부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